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주입니다. 지금 제 소개가 독일 거주 한국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한국인입니다. 왜 독일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지는 이제 독일 경험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 같이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서구 진보 언론의 내전과 분쟁 보도의 비판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잡으면서 10분, 15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분으로 줄었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엄청난 지금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 진보 언론의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되게 한둘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 10분, 15분 만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 경험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이야기되는 방식이 너무나 일방적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사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두 이야기를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여백의 미를 충분히 잘 마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얀마, 예멘 분들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같은 청년이지만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 고향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먼저 가셨던 5.18, 4.19, 3.1, 제주 4.3 그 모든 분들의 희생 뒤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청년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그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지금 다시 청년으로 와서 여기에 있다면 팔레스타인의 해방만큼은 정말 꼭 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에 처음에 가게 된 배경은 누구나 그렇듯이 독일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좌익, 종북 이렇게 불렸던 교수님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태백산맥을 읽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아마도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독일에 갈 당시 마음 먹었을 때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사 청산 그리고 반성 그리고 그 후에 분단 극복, 통일, 평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혀 반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첫 번째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제가 세 번째 단락에 썼는데 미국의 한 보수 농객 그 데이비드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미국의 평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화 과정은 학생들에게 미국을 세계의 빈민을 압박하고 굶주리게 하는 대악마로 규정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독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반미적이겠구나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다니던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구미 경북 구미인데 또 학교도 이제 구미고 그래서 주변에 친미주의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뭐 친미주의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리랑과 태백산맥 읽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독일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에 있는 반미주의자 친구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이제 어떤 수업이 이제 있었냐면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평화 갈등학 과정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그데부르크 대학교의 평화 갈등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 당시에 이제 이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평화 유지, 평화 구축, 분쟁 조정, 분쟁 관리, 국가 관리 혹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해서 과도기 정의 또 여성주의, 분쟁 보도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
분쟁이나 갈등을 분석을 할 때 서구의 서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침묵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는 연구 중심으로만 저희가 그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전이라는 말 자체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었어요. 내전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 한 현상을 그 국가 하나의 문제로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동양의 나라,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터키일 수도 있고 시리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아시아의 나라들의 예를 들 때 이 나라에 내전이 있는데 내전이 왜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전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 직전에 미국의 개입, 서구의 개입 같은 경우들은 다 빼버리고 내전이다. 내전이 왜 있을까? 내전이 왜 지속될까? 얘기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 언어, 말이 다르다. 이러한 식으로 그 식민 지배 역사, 과거 그리고 청산 이런 문제들을 다 제외를 시키고 이 그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분석을 하고 재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태도는 뭐가 있었냐면 서구의 그 나라들을 평가자의 위치로 만들고 또 재판관의 위치. 그런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들에 대해서는 재판받는 피고인 그리고 평가를 받는 학생들의 위치로 하는 것을 뭔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백인들의 학생들이 중심이 다수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 식민주의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제가 독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과거사 청산을 잘했을 것이다라는 이 관점이 저는 그게 유대인, 백인, 시온주의자의 관점이라는 것을 따고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일본을 저희가 바라볼 때 일본을 볼 때 한국인의 관점이 없이 만약에 일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저희도 독일에 대해서 독일 백인들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독일에서의 조선인은 누구일까? 독일에서의 조선인은 유대인, 백인 유대인이 아니고 나미비아, 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또 각국에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피지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뺏긴 가장 그 원죄는 저는 독일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유색인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의 관점은 철저하게 배제된 관점으로 제가 독일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베를린 장벽을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요. 베를린 하면 떠오르는 게 분단의 피해국으로서 저희가 독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장소인 베를린에 어떠한 장소였냐면 그 1884년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분단 그 아프리카 현재 그 경계선이 베를린 회담이라고 해서 그때 분단을 한 것이 바로 베를린 회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아 헤레로라는 굉장한 심각한 학살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독일은 여전히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할 정도로 제대로 그 청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 통일 문제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초기의 그 목적을 좀 버리고 좀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독일의 이 학계 분위기하고 서구의 이 학자들이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국 하나의 사례로는 제가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비판을 하려면 한국 하나의 사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웃는 얼굴로 진보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비판을 해야 이들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뉴욕타임즈라는 이제 언론을 분석을 했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충분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업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독일 평화학,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었던 그 당시 수업에서 진행되는 방식,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평가자 재판관에 놓고 동양을 학생과 피고인으로 놓고 분석하고 재단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한 과정에서 식민주의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뉴욕타임즈 인권 담론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몇 분 남았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